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네, 정상입니다. 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외국 잡지 전문지 네. 그 수판하는 분도 있는데 세계에서 요즘 한국이 군사 관련 뉴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대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 영상을 대여섯 번 보셨다는 분도 있고 네. 보고 또 봐도 그렇죠. 지겹지 않고 너무나 네. 강제무량했다 이런 그렇죠. 분이 계셨습니다. 뭉클합니다. 제 주변에 이 군사 관련 관심 없는 분들도 네. 굉장히 환호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시겠다. 세금 잘 쓴 것 같다. 이야, 진짜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이거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획득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만든다. 지난 9월 15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현무 4-4의 잠수함 발사 시험이 처음에 성공했는데 저도 이게 외국 뉴스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뭐 하나 썼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랑스럽게 우리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이 세계 7번째. 와,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SLBM은 아시다시피 군사 강국을 상징하는 네. 대표 선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렇게 이제 6개 나라가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영어로 트라이어드, 삼축 체계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있죠. 두 번째는 전략 폭격기 그리고 마지막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생존성이 뛰어난 게 바로 SLBM이죠. 왜냐하면 물속의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탐지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함이 그만큼 위협적인 것이고 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보복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제2격이라고 합니다. 유사시에 공격받은 다음에 ICBM이나 이게 무력화된 다음에 응징 보복 수단으로 활약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폭격기에 이렇게 핵무기 장착하고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시에 격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핵무기 터지는 건가요? 안 터집니다. 터져요? 예. 핵무기란 것이 그렇게 뭐 땅에 부딪히면 터진다거나 뭐 불에 붙으면 터진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도화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네, 박격포탑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민감한 거 아닙니까?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거의 웬만해서는 핵무기는 터지지 않는데요. 네.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양쪽에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붙이면 터집니다. 핵무기는. 양쪽에서 폭발시켜가지고 두 개를 붙여요. 붙이는 순간 터지게 됐어요. 인계 질량을 넘어서면서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게 이제 누출될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 미사일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디 떨어지거나 뭐 추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뒹굴고 뭐 바다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쪽하고 그 떨어뜨린 쪽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저 드라마 체르노빌 봤는데 이게 한참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자연 그 생태계가 지금 복구되는 데까지는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66년 1월에 스페인 바닷가에서 이제 미국이 수소폭탄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걸 어쩌다 뭔가 분실을 하죠, 그게? 팔로메오 수폭 사건이란 건데 그래서 이제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뭐가 누출이 됐구나. 예. 나와가지고 오염이 돼서 그 지역에 흙하고 식물하고 이런 것들 1,000톤을 미국으로 실어 나눠서 폐기를 했고요. 책임졌군요. 예, 일종의. 그다음에 막대한 보상금을 당연히 지불을 했고 그리고 80일 동안 이제 지중해에 떨어진 미사일을 찾아서 또 헤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스페인 정부가 결국은 이제 폭탄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바다가 안전하다고 뭐 수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느 날에 어느 지역에 뭐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식재료 써서. 그러나 저 지역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긴 위험하죠. 그렇죠. 그만큼 그 관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SLBM이 진짜 말씀 들어볼수록 짱은 짱인데 이 가슴 웅장해지는 자 우리 국산 SLBM 현무 4-4. 아 이게 어디서 발사 시험이 바다라 전 바다라 이게 근데 가보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공연 공연 아니겠구나. 우리 영해인데 어딘지 궁금한데 가보셨어요? 아 당연히 못 가봤죠. 이거는 정말 이 SLBM뿐 아니고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꼭꼭 숨겨놨던 정말 우리 독침 무기, 전략 무기들을 여러 개를 시험을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굉장히 제한된 분들만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갔었으면 아마 댓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왜요? 왜 이렇게? 아니 뭐 이 말씀드리면 또 뭐 이상하게 해석하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 그 제가 17년 전에 썼던 기사를 이게 되살리면서 저런 저기를 거기다 보내다니 이 무슨 망발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 본 게임 안 보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아이고 완전히 지금 몇 번이나 근데 그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 찾아보실 것 같은데. 예전 거 싹 보세요.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준공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과 글과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 ADD 시험장 중에 안흥 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보도가 됐으니까 충남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극기 보여요. 태극기. 태극기 없으면 이게 진짜 또 외국 영상 같습니다. 발사. 물 위로 튀어나온 다음에 점화가 되고요. 요 앞에 뭐 머리에 뭐 꽃갈 같은 거 쓰고 있다가 지금 날아가죠. 터지네요. 이게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이게 지금 제주 인근 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 해역에 탄착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태풍이 상해 근처에 있었어요. 그 제주 근처에는 초속 17에서 20m 가까운 강풍이 불고 있었고 구름이 이제 당연히 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현무2 800km짜리 시험할 때도 탄착 해역의 그 바다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구름 끼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찍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건데 여하간 제가 듣기로는 4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안흥에서 400km 남쪽으로 제주 서남쪽 인근 해상인데 불과 3m의 오차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완벽한 홀인원인 거죠. 명중한 거죠. 촬영 안 했으면 명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초속 17m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시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도에 의해서 출렁이는 배에서 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상, 땅 고정된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수함이 정지된 상태에 쏘더라도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사출 있잖아요. 튀어나가는 거. 아까 뭐 이렇게 튀거나 불 붙고 뭐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원리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 도산 안창호 하면 디젤 잠수함이지만 SLBM 발사기가 6개, 좌우 3개씩 이제 6기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디젤 잠수함으로는 거의 실전 배치된 거로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물론 과거에 이제 골프급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디젤 잠수함이지만 SLBM을 3발 정도 탑재한 이런 잠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초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근래에 운용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중에는 우리 이제 도산 안창함이 유일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VLS에서 미사일 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핫 런치와 콜드 런치. 뭐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핫은 그대로 그냥 바로 미사일 엔진에 점화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겠죠. 콜드 런치는 발사관에서 일단 고압유가스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미사일이 물 밖에 튀어 올라온 다음에 엔진에 점화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면 미사일이 물 밖으로 튀어 올라온 다음에 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번에 도산 안창함에서 쓴 것은 이제 콜드 런치 방식인데 이 콜드 런치 방식의 장점은 일단 발사관 내에서 점화가 안 되니까 우선 발사관 내에서 점화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뭐 압력에 천도 이상의 열에 의해서 발사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 등이 있어서 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 9월 15일 SLBM 발사도 이제 콜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뭐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거 실패하면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행 예. 연습을 뭐 다른 때 같은 100번 이상 하겠다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미사일을. 예. 예. 그러니까 이따 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모셨습니다. 그냥 까놓고 말 전문가 모였어요. 전문가 모셨어요. 전문가도 모셨어요. 우리가 좀 스페셜 게스트 깜짝 네. 카드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이따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15일에 정말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성공한 거다. 네. 저희가 그런 거 여쭤볼 건데 방송에 안 나오면 보안상 문제 잘린 겁니다. 저 일단 묻습니다. 저 일단 물어요. 일단 물을 건데 답변은 뭐 답변해 주신 분이 뭐 책임을 지시는 거나 그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묻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 엄청 나오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콜드런치 해서 일단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간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400km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콜드런치는 수중 한 15m, 20m 정도에서 네. 이제 밀어내고요. 이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수면에 닿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점화 시퀀스가 시작이 돼서 나오면 이제 그때 아까 영상도 보시지만 바로 불이 붙기 시작을 하죠. 센서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즉시 불이 붙으면 물 속에서 불이 붙어야 되니까 네. 그건 아닌 거고 이제 조금 나와서 이제 당연히 그 시점을 이제 잡겠죠. 예.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탄도미사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대기권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쭉 올라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관성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계산된 상태에서 발사가 되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보정도 하게 되지만요. 그런 다음에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400km 멀리 간 게 아니니까 이 탄도미사일 치고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각도로 발사가 돼가지고 높은 각도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SLBM 수중 발사 성공이란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물속하고 물 밖의 점화 기술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별개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제 발사 시험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거고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던 아주 최첨단 기술인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그것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정부가 나오시면 우리 몇 번 실패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영상은 예. 우리가 봤지만 실패를 그게- 100번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실패 영상은 없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선보이기 전에 몇 번 실패했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이 안 나가면 잘린 겁니다. 예. 지금 저기 대기하고 계신데 예. 그냥 가버리실까 그냥. 아, 소장님께 여기 지금 본게임 분위기가 처음에 불렀을 때랑 달라요. 잠수함이 SLBM 쏠 때 사실 바다 깊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잔망경 구도라고 해서 뭐 깊이 한 2-30m, 네. 3-40m 이내에서 보통 이제 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콜드런치 해서 위로 올렸는데 점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중력이 뚝 떨어질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그대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잠수함하고 부딪혀서 이 손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사일을 쏠 때 약간 각도를 줘서 쏘는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적지 않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콜드런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한 이 복잡한 열 배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발사관이 또 안전하게 계속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또 소음도 작을 수 있다. 뭐 등등의 장점들이 있어서 SLBM 기술로 계속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LBM을 보유한 나라 보유국은 몇 개국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인데 북한도 사실은 SLBM 보유국으로 돼 있죠. 그럼 7번째, 8번째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포함하면 8번째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는 다 8번째가 된다고 기사들을 썼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7번째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지? 뭐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알려진 것과 다르니까. 참고로 북한은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수중 발사에 성공을 했고 2016년 8월에 최종적으로 이 잠수함의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한 바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성공한 게 이 수중의 잠수함이 아니고 수중의 바지선에서 성공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신포급이라고 이제 그 함교에 미사일 한 발 싣는 잠수함 시험용 함정인데 여기에서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대로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시각들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7번째라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원래 없는 거에 대해서도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 민감하잖아요. 자기들 자존심 건드리는 건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너네 아니야. 우리가 이제 먼저 했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부인하는 반박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에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실제로 군 설명처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7번째 성공했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국내 독자 개발한 이 SLBM 현무 4-4. 예. 그러면 4-4면 4-4 하니까 예. 이건 뭐 현무4를 잠수함 탑재형으로 개조한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근데 현무 4-4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저도 언론에 있지만 또 언론이 한 겁니까? 네, 이것도? 언론 보도 명칭이고요. 또 언론이 한 겁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식 확인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또 박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식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미확인 상태입니까? 공식명은 비밀을 모릅니다. 그것도 역시 그게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확한 공식명. 예. 분명히 여쭤볼 건데 안 나오면 군사기밀로 잘린 겁니다. 예. 네, 4-4로 알려지면서 이제 그럼 4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근데 잠수함 SLBM 미사일은 그 현무포가 아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실기는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럼 뭘 실느냐? 기존에 이제 현무2B라고 사거리 500km짜리 현무2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잠수함 발사용으로 좀 개조한 거. 그래서 뭐 길이나 이런 재원은 이제 비밀입니다만 고체 연료 이제 2단 로켓이고 유효 사거리는 500km. 그러니까 아까 400km 날아갔다 그러면 뭐 풀레인지 최대 사거리 다 쏜 건 아닙니다. 최대 탄도 용량은 1톤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SLBM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 따르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본게임 2는 지금부터 다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출처는 ADD에 따르면 네. 직접 개발하신 분에 따르면 이렇게 출처가 바뀝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자, 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아닌가요? 직접 나와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뉴스에 잠깐 나오실 수는 잠깐 있겠습니다만 나오시죠. 예, 네. 예. 저희는 깁니다. 뉴스는 시간 관계상 또 라이브라 짧게 가셨겠습니다. 저희는 깁니다. 군사기밀로 잘릴지언정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 한번 모시겠습니다. ADD의 책임연구원이신 김세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책임연구원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도 하죠. 김세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살만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전 국민의 이게 칭송, 칭찬, 격려를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또 자긍심도 많이 느끼시고 그쵸?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뿌듯하고 또 뭔가 보람된 걸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미사일 지침도 종료됐고 앞으로 좀 더 바쁘겠지만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 종료 지침 얘기 마시면서 얼굴이 막 미소가 아주 답답하셨나봐요. 미사일 종료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아주. 예? 직접 이제 미사일을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가슴에 한이죠. 예. 분명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손으로 이제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술력도 되고 한데 예. 이게 이제 못하게 이제 씌워져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가슴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료가 돼서 뭐 훨씬 더 바빠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 뉴스로만 봤는데 네. 그 현장에서 개발하시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피한 일이군요. 네. 근데 제가 LED 분들 많이들 여러 번 뵙고 그러는데 좀 앞에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조실장이면 이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보통 기획조정 예, 실장이시면, 정부부처의 네. 기조실장이면 넘버 3인데 네. 근데 굉장히 미남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ADD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별로 없는 작업복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근데 하여튼 그 연구소가 이번에 좀 어려운 시험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지침 내에서도 규정을 지키면서도 향후 군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었고요. 2001년 또 2012년 개정이 될 때마다 군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지침 개정이 확대될 때마다 군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차근차근 개발해 왔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런 평소에 그런 미래를 보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획조정실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홍보팀 이런 것처럼 그 딱 정해진 말씀만 하시는 딱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 맞죠? 사실 옷 양복도 입고 입으니까 그 원래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대변인 같은데 대변인. 그러니까요. 예. 솔직히 그동안 어떤 일 해오셨습니까 ADD에서? 아니, 전혀 대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대본인데 문장고 지금 가진다는데 문장고.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지금 이거 귀한 분 모시기 어렵거든요. ADD에서 처음 보시는 건데 우리 아주 쪽쪽 빨대 뽑아야 되거든요. 쪽쪽 진짜 저 궁금한 제가 궁금한 것도 있으면 우리 본 게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쪽쪽 빨 준비하고 왔거든요. 예. 제가 근데 여기 오시기 전에 사전에 조금 취재를 했어요. 그래요? 예. 에디 소장님께서 야 우리 연구소에서 제일 마스크도 되고 그쵸, 예. 말도 좋고. 잘하고 예. 말도 잘하고 예. 그다음에 예리한 질문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내 아나운서 아니시죠? 하여튼 뭐 저도 입소하고 한 지금 15, 1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입소하고 계속 이제 탄도탄 개발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예전부터 계속 그 탄도탄 개발할 때부터 조금씩 같이 했었었고 이번 시험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럼 더 아주 관계가 우량해졌겠네요. 처음에 이제 SLBM이 물 밖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점화가 딱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궤적대로 이렇게 잘 날아가고 탄착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정말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현장 어땠습니까? 일단 골드런처인데 점화가 됐다 하면 그때 뭐 영화 보면 이게 무슨 그 007의 미션 해결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치고 이런 거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박수는 탄착하면 합니다. 그게 이제 비행 궤적에서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다 거의 다 잘 되어야 최종 골까지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하는 중간은 아주 엄숙하고 되게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이고 딱 탄착하는 순간 모두들 이제 잘 됐을 때는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골프는 치면 맞자마자 굿샷 아니니까? 물론 이제 전문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갈 거다 안 갈 거다 감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건 성공이다라는 감이 있는데 티를 못 내죠. 또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다들 분위기가 아시니까. 다들 이제 엄숙한 분위기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김칫국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이제 VIP부터 국방장관이 뭐 다 높은 분들 다 계시니까 그 자리에. 그렇군요. 네. 우리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된 얘기가 뭐냐면요. 이번에 뭐 미사일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해제되고 어쩌고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말 갑툭튀로 튀어나온 것 같으니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몇 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그냥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지침 내에서 군 이제 전력 증강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뭐 잠수함 개발 이번 같은 경우도 잠수함 개발과 SLBM 개발이 동시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역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첫 번째 잠수함 발사를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전부터 서로 간의 연동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잘하고 하나가 못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SLBM이라는 게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 기술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SLBM 발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 운용을 하려고 하는 도산 안창호함에다가 이제 SLBM 탑재를 하고 이제 시험하러 이제 나갔죠, 바다로. 거기에는 이제 물론 장병 여러분들도 같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연구원들도 같이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시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이 그 전수가 되면서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중국 상해 부근에서 태풍이 올라오다가 멈췄어요. 한 2, 3일. 사흘 정도 이렇게 멈췄죠. 예. 정말 태풍도 멈추는 상황이 있군요. 거의 없는데 사실. 하늘이 태풍이 하늘이- 도와준. 예. 도와준 건지 우리가 기가 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풍이 멈추는 바람에 ADD에 숨겨진 무기를 썼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상 무기를. 야, 그거 언제 공개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험을 다행스럽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했어요. 안 했으면은 아마 우리 그 연구진들이 잠수함에서 추석을 났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시험을 했었어야 되니까. SLBM이 원정적인 미국 또 구소련도 수중 발사 시험에 애를 먹었고 여러 번 실패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 첫 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을 거둔 겁니까? 아니면 공개는 안 합니다만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신 겁니까? 뭐 정확하게는 첫 번째 시험에 성공을 한 거고. 바로요? 예, 바로 한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그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대통령께서도 오신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게 그 실제 잠수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지 예. 않습니까? 잠수함이. 거기에 또 그 우리 승조원들도 우리 군인 장병들도 있고 우리 이제 연구진들도 있고 상당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고 그쵸. 또 날씨도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서 뭐 저희가 수차례 지상 시험이라든지 수조 시험이라든지 뭐 바다 시험 등등 많은 이제 그 성능 기능 확인들을 했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상당히 그런 긴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설계 보완도 사실 있었고요. 아주 많은 이런 되게 위험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그 날아갔을 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일단 안전한 영역으로 빠져나올 때는 좀 안도를 했고 끝까지 가서 정확하게 타격했을 때는 정말 감기가 무량했었고 감동적이었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또 하나는 만약에 잘못되면 또 밤새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도 되니까. 보고설지 심할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비단 이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 잘 되면 이제 기뻐서 즐겁고 안 되면 밤새 또 분석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은 오늘 성공했는데, 그쵸?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 과정에도 굉장한 노력과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항상 그 발사하기 카운트다운 할 때는 손에 진짜 땀이 주르륵 이제 흐릅니다. 근데 아까 강풍이 불고 있었잖아요. 탄착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데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3m 정도의 정확도로 떨어졌다는데 사실 그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상보다 좀 높았던 정확도입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이제 거의 세계 정상 수준이고 특히 정확도 수준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확도는 크게 의심은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이제 태풍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 그런 날은 시험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태풍을 향해 미사일을 쏜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사일이 전에 또 홀인원도 했잖아요. 네. 정말 최악의 기상 여건 속에서도 그런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예. 그 바람이랑 이런 것들 계산을 미리 다 마치고 그거에 맞춰서 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탄도미사일이다 보니까 떨어질 때의 보정을 거쳐서 계속 맞춰가면서 목표물에 도달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그런 영향들은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그 환경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날아가면서 비행하도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미사일이 알아서요? 예. 알아서. 물론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해질 수 있는데 이게 디테일 좋아요. 좋아요. 설계도 같이 꺼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추진력을 다 얻고 나서는 이제 탄도계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중력이라든지 공기 항력이라든지 뭐 지구의 어떤 뭐 자전이라든지 환경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 이제 뭐 기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유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체 그러니까 센서도 좀 있겠군요. 네. 도산 안창호함에서 이 모든 실험 그리고 테스트가 수행이 됐다는 것이 각별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SLB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사일 기술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아니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하고 이제 연동 설계가 돼야 되고 잠수함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직 발사관이라든지 콜드런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밀어주는 그런 어떤 장치라든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키 2개 동시에 넣고 그 하는 거죠. 함정 정말 부함정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핵미사일 쏘로 되고 아무튼 이제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점하고 뭐 발사점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주고 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런 어떤 사격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서로 간에 연동이 돼야 되죠. 잠수함하고 미사일하고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SLBM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그 잠수함의 어떤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과 또 연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 미사일의 어떤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운용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연동 기술이라든지 운용성까지 다 확인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탑재를 하는 이제 도산 안창호함의 어떤 성능까지도 SLBM 운용하는 성능 확인까지도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 기술들, 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SLBM 운영하는 나라 6개국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당히 그 수중에서의 어떤 그 뭐 운동 특성을 예측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파도나 조류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를 빨리 제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물속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수밀 구조라든지 수압을 견디는 것 그리고 공기 중을 날아갈 때랑 물속에 날아갈 때의 어떤 운동 특성이 다릅니다.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 설계하는지 이런 어떤 고난이도 기술들이 첫 번째는 이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 운용 기술도 그렇죠. 있어야 예,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SLBM 개발은 뭐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핵탄두가 없어서 이게 전략적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SLBM의 시작이 그 적극적인 대응 능력, 억제력이라는 개념이죠. 시작 자체가. 우리 SLBM에 이제 뭐 핵 탄두는 탑재는 안 되지만 정확도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원하는 전략적 목표는 거의 뭐 무력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SLBM 향후 뭐 일정이나 실전 배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말씀 가능합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시험 평가를 거치면서 성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신뢰성 같은 것도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 전력화 배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산 안창호함에 이제 탑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SLBM만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왜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하고 네. 그리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SLBM에 관심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미사일 수준이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건가요?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호기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상당히 그 전략적 가치가 엄청 이제 높은 무기체계죠. 속도가 그 음속의 한 2~3배 되니까 한 2, 3. 음속의 3배라는 속도가 보통 340m 음속이 이제 속도가 그러니까 마 3이면 1초에 1000m를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km, 1초에. 그러면 1시간에 한 3600km를 날아가니까 KTX의 12배 빠른 속도거든요.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이제
비행을 하면 상대 측에서는 발견을 하고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죠. 그래서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무기 체계이고 이번에 이제 초음속 미사일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두 차례 네네. 그 표적 그물을 걸고 있던 세막대의 명중에서 그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고 많은 또 네티즌들이 환호를 했는데 네. 이 미사일이 뭐가 쑥 지나갔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네. 속도죠. 그래서 아마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세계 몇 운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 탑재가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는 탐색기도 달려 있고 또 이제 조공 비행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뭐 여러 가지 전방위 위협 관련해서 아마 접근 거부 능력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상당히 지금 거의 세계 탑 수준이고 특히 정확도 같은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아마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자주 생산 가능합니까? 자주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 SLBM 이렇게 큰 진일보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셨고 또 계속 바빠지실 거 아니에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그 미사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되는 날 저는 이제 뉴스를 보고 조금 좀 이게 실제인가 진짜인가라는 안심 많이 하실 정도로. 예, 왜 그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의미가 부담이 크셨군요. 이제 계속 그 족쇄 내에서 개발해 왔는데 풀어지니까 복싱 선수가 잼만 치고 싸우라는 얘기 같은 거거든요. 훅도 못 쓰고 스트레이트도 못 쓰고. 이게 지금 그 말씀은 역대 정부가 계속 그걸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풀려온 거죠. 이번처럼 확 풀릴 거는 상상을 네네. 못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개정될 때마다 이제 조금 늘어났구나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는 종료가 돼 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으니까 두 가지였죠. 큰일 났다. 바쁘겠다 이제 앞으로. 지금도 바쁜데 더 바쁘겠다라는 게 하나고 터졌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그날은. 근데 큰일 났다가 먼저 나오셨어요 지금 말씀에서. 네. 뭐 그래도 기분 좋게 그냥 즐거운 비명인 거죠. 예, 그래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그 요구가 오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바로 저희가 덕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준비를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지침이 비단 이제 미사일 어떤 족쇄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우주 발사체 관련된 그 이제 고체 추진 기간에 대해서 우주 발사체 사용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되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작은 바운더리만 허용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번에 해제하기 전에 2000년에 이미 그 부분은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저희 공개된 영상 중에서도 그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간 연소 시험 이제 공개됐었죠.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단연간에 가지고 있는 고체 추진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주 발사체용 그 추진기간 연소 시험을 성공을 했는데 아무튼 이 아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제 성숙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에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향후 이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우리 군 정찰 위성이라든지 민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뭐 통신 위성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고체 우주 발사체가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래서 민간 주도로 그걸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 우주 산업이 어떤 새로운 어떤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빨리 준비를 해서 민간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에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또 지금까지도 해온 것처럼 이제 나라 지키는 연구소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SLBM도 이번에 의미가 있지만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주변 강국에 대응할 수 있는 독침 무기와 비슷한 존재라고 보고 이게 뭐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대지, 지대함, 함대함. 그다음에 뭐 나중에 공대함도 뭐 이제 뭐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는 세 가지 말져 있는데 우리가 KF-21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KF-21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군의 어떤 그 이제 그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네.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희는 뭐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아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서해는 좁으니까 근데 서해 중국의 항모 전단이 하나 뜨면 서해가 다 그 안에 들어간다. 우리 뭐 함정이나 항공기도 작전하기 힘들 거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지대함 순항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배치하면 견제가 될 수 있고 동해도 예를 들어 뭐 울릉도 같은 섬에 뭐 몇백 킬로짜리 뭐 최대 500킬로라면 예를 들어 상당히 거의 동해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SLBM도 중요하지만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전략적 의미가 크다. 그런 말씀을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을 하신, 혼자 하신 게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예. 감사한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뭐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이제 많은 그 마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연구소에서 이 이제 무기 체계를 만드시는 연구원들이 진짜 밤을 새면서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군에 이제 전력화가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아마 저 포함해서 다들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번 감사드리는 분들 중에 저희가 시험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점점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하면은 이제 시험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시험하려면은 많은 우리 해군 지원함이라든지 또 해경 지원함 그리고 각 도마다 있는 지도선, 업 지도선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협조하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고 이제 그 영역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감사드리고. 네. 진짜 도움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예. 미사일 발사하는데 김포, 제주 비행기, 항공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 이럴 거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항행 금지 구역이라는 거. 예.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이제 항행 금지 구역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그걸 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탄착지 떨어지는 데 근처에 정상적인 어업 활동하기 어려질 거 다 협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계를 약간 좀 미루시고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야, 진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심에 계신 우리 모든 연구원분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분들께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전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서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LBM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험하는 잠수함이 함께 가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든 잠수함이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EU 전체가 코리아 웬일이지? 뭐 이렇게 술렁술렁 거릴 정도로 코리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웬일이지? 아니, 사부를 이긴 거예요. 네. 청출어나. 청출어나요? 네, 그렇죠. 네. 더 깊이,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세계 최고의 그 자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어메이징하죠. 이게 장난 아닙니다. 어메이징해요, 진짜.